네, 안녕하십니까, 홍조식입니다. 자, 대형주 분석 시간입니다. 자, 먼저 또 월요일이 됐어요. 주간 증시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주간 증시 일정표는 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예정 등 또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예정,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이 받으실 분들은요,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위에 전화번호로 리포트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11월 5일이 되면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이 대선주의 이 시즌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대형주 분석 시간이고요. 또 이 다음 영상에 대선주 총정리를 해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대선주 특별반도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가입 문의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오늘 뭐 지수가 찌질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SK 하이닉스는 지난주 금요일은 좀 지수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동반 하락을 했지만 오늘은 또 멋지게 반등에 성공을 해줍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그러면 반도체가 안 좋다 하는데도 왜 이렇게 오를까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같은 반도체인데 왜 안 오를까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파운드리나 핸드폰 이런 제품들이 있죠.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거의 대부분이 이 반도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안 좋다,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 삼성전자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했어요. 고점 대비해서 하이닉스는 거의 딱 고점에서 저점까지 연결시켜 보면 40%가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40%까지는 빠지지는 않았죠. 삼성전자는 한 30%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도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하이닉스도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이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지금 아직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7만원 전후로 해서 계속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 SK 하이닉스는 공급을 크게 안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가격 경쟁을 안 하겠다. 자, 이 점이 바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나온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는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에서 똑같은 예상을 하고 있을 때 안 좋으니까 안 좋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공급을 크게 안 늘리겠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반도체가 하락인데 크게 늘려가지고선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은 오히려 더 안 좋으니까 공급을 크게 안 늘리겠다. 자, 즉 가격 경쟁을 안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번 상승의 큰 원인이 됐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주가도 상대적으로 싸죠. 이렇게 주가가 싸졌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주가가 싸면 대형주들은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도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린다고요. 자, 그래서 주가도 싸고 이미 반도체 안 좋은 것은 다 주가에 반영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요 자율주행차 같은 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리도 계속해서 앞으로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특히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보다도 메모리 반도체가 먼저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멋진 반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는 이제 빠질 만큼 다 빠져서 이제 오를 일만 남았던 것이고, 그거를 안 이 외국인이 지난번에 또 10만원 이렇게 딱 깨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요. 엔벨로까지 딱 떨어져서 오를 때. 이때부터 외국인이 지금, 그러니까 10월 한 중순쯤부터죠. 10월 중순부터 집중적으로 딱 들어왔어요. 참 희한한 게 요 엔벨 찍고 양봉이 나온 때부터, 이때부터 외국인이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의미 있는 10만원 돌파하고 요 61선, 또 481선, 또 10만원, 요러한 의미 있는 라인들을 돌파할 때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가 들어옵니다. 100만 주, 또 40만 주,
또 80만 주 이런 식으로 딱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 때에 대량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딱딱딱 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좀 쉬어요. 쉬는 동안에 안 갈 놈들은 주가가 이 올린 캔들의 저점을 깨고 빠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5일선 위로 안착한 캔들이요. 이 캔들의 저점을 조정을 받더라도 안 깨져. 그리고 내려오니까 또 쳐 올려서 21선 위로 올려놔요. 그 다음에 요 61선하고 481선 돌파하는 요 100만 주 들어오는 거예요. 100만 주 들어오는 거 나왔지만 다음날 지수가 밀었어요. 음봉으로 하락했지만 안 깨져. 저점을 안 깨니까 오늘 또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61선을 아예 딱 안착해주는, 올랐다가 지지받고 다시 오르게 되는 것은 이제 안착할 수 있는 그러한 캔들의 모양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오늘은 아예 또 외국인들은 딱 이제 지지만 해주는 물량이 들어왔는데 기관에서도 뭐 같이 동반 쌍끌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요 21선 돌파해서부터는, 그러니까 오늘은 기관에서 70만 주나 들어오면서 61선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줬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언제부터 오를 것이냐? 주가가 다 빠져서 빠질 만큼 다 빠졌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올랐어요. 자, SK하이닉스는 지난번 외국인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구간이요. 이때 구간이 10만 2천원에서 10만 7,500원 사이죠. 요 사이까지 다 올라와서 딱 안착을 하는 모습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요렇게 다시 박스권 봐요. 쫙 요 선을 걷을 때 제일 꼭지점이요. 예, 제일 꼭대기. 자, 요 가격이 얼마예요? 10만 8,500원이죠. 그럼 10만 8,500원을 박스권 상단으로 만들고, 자, 그 다음에 10만 원대, 이 10만 원대를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특히 이제 요 481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481선이 10만 2,500원이에요. 오늘도 저점을 찍어도 10만 2,500원을 안 깨고 딱 찍고 이제 반등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61선까지 돌파를 했으면은 다음에는 이제 중심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고 121선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박스권에서 힘 모으기를 한 다음에 다시 이 10만 8,500원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요 121선 중심선까지도 일단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심선하고 이제 120선 맞고는 어떻게 되는지 또 가서 봐야 돼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 지지를 받고, 박스권 지지를 받고 다시 재차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이제 좀 조정이 나올 것인지, 그거는 중심선까지 온 다음에 보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오를 만큼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반등이 없어요. 한번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에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 얘기가 딱 나오는 날 21선을 한번 장중에 슈팅이 한번 쫙 나왔다가 후속타가 없어서 또 쫙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전일의 지수가 빠지니까 빠졌지만 7만원 전후에서는 계속 저점은 지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21선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별로예요. 기관에서 대신 이제 300만 주나 많이 들어와 줬습니다. 이것을 이제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근데 한 가지, 오늘 개인이 좀 팔았다는 게 그게 조금 앞으로 또 반등을 나올 수 있는 희망적인 요소로 또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실적은 계속 좋아요. 뭐 항상 실적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고 있는데 주가는 안 오른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실적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메모리 반도체가 이미 다 주가가 1단 하락, 2단 하락을 했어요. 이때도 메모리 때문에 빠졌고 이때도 메모리 때문에 빠졌어요. 주가가 메모리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은 다 주가에 반영을 받았다. 8만 원대에서 6만 9천 원까지 주가를 다 뺐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오를 일만 남았다. 연말부터는 4분기가 지금 가장 최악의 4분기라고 계속해서 이 3분기 때부터 얘기가 나와서 4분기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 좋을 것은 다 주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4분기를 정점으로 해서는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자, 그래서 연말부터는 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삼성전자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7만 원 전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는 5일선하고 기술적으로 봐도 이 5일선하고 21선하고 11선하고 다 붙었어요. 이제 오늘 5일선 11선은 같은 가격입니다. 자, 이제 내일 정도 되면 이 21선 5일선 등은
이 또 골든 크로스도 나올 수 있는, 주가가 7만 원대만 머물러 준다면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그렇게 되면서 지수가 지금 계속 3,002로 갔다가 또 2,980으로 왔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삼성전자가 3,002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면은 코스피 지수도 당연히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연말에 11월 달이 이제 됐죠. 오늘부터. 자, 그래서 11월 달부터는 이제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주가의 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돼 간다. 자, 그래서 또 좀 있으면 주가가 조금씩 오르게 되면은 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죠. 연말 산타 랠리, 또 이어서 연초 랠리까지 이런 식으로 4분기가 지나가는 무렵에 주가는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 삼성전자 외국인이 들어오는지를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일단 21선까지 기술적으로는 다 내려왔다. 이제 외국인만 들어오면 된다. 이걸 한번 기대하면서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지금 60일선 위로 한번 살짝 넘었다가 또 조금 조정을 받죠. 바로 오르지는 못하고 지난번 이 고점이었던 가격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딱 그때 올랐던 종가가 21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꼭지까지 빼고 요 윗꼬리 빼고요. 윗꼬리 빼고 몸통, 이 몸통의 제일 최상단 가격이 21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21만 5천 원까지 정확하게 딱 찍은 다음에 주가가 다시 조정을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21선, 지난번 저점 라인이었던 20만 5천 원대를 계속 지지를 해주느냐, 이게 지금 최대 관건입니다. 이게 깨지면은 21선을 깨지면 좀 별로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차도 이제 뭐 그동안 자동차 이 업종들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비실비실대고 이제 내렸다, 계속 핑계를 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요도 이제 정점을 지났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반등을 시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실적은 이제 안 좋게 나올 거라고 다 예상을 해서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그것이 이제 주가에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또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일단 오른 거에 대해서는 눌림을 가지고, 자, 그리고 나서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은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면서 이번에 61선을 한번 돌파시켜 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직전 고점을 만들고 떨어졌던 그 자리 있죠. 여기를 넘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전 고점을 넘어주게 되면은 중심선도 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추세 전환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고, 중심선을 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상승 추세로 바뀝니다. 지금 이제 하락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중심선을 넘어주게 되면은 상승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한번 4분기 때 한번 이루어졌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수급도 한 번씩 60일선 올라갈 때까지 들어오고, 지금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조정받을 때, 이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팔아요. 큰 물량은 아니지만. 자, 그랬더니 이제 오늘 기관에서 일단 21선을 지지하는 물량이 들어와 주면서 21선을 깨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이 반등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이번 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선을 지지를 해주느냐, 아니면 또 21선을 깨고 일단 추세가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저점의 자리를 잡느냐, 이러한 분수령이 이번 주에 결판이 날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서, 자, 현대차 다시 한번, 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다시 이 21만 원대요. 21만 원은 이제 60일선이 있어요. 요 60일선 한번 쫙 이렇게 넘어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기아입니다. 자, 기아가 전고점까지 일단 왔긴 왔어요. 그죠? 88,000원까지 지난주에 이제 찍고, 근데 88,000원을 찍긴 찍었는데, 요게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탁 섰으면 이제 더 이뻤겠죠. 근데 치고 이제 위에 이제 물량이 여기 있으니까 고점대에 제일 최상단 고점, 그죠? 여기까지는 못 갔어요. 자, 직전 고점을 참 넘기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근데 요걸 못 넘나 싶은데 그걸 참 못 넘어요. 자, 그래서 기아가 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나왔으니까 또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요. 이때 이제 거래량이 빵 터졌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이제 밀리지 말아야 됩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밀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요 정도 밀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매물대가 두터워요. 요 85,000원 이하에서 83,000원 부근이 88,000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지금 보시는 이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게 바로 요 구간입니다. 물론 이제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을 만들 때부터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외국인이 쭉 끌어올린 다음에 자 전고점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83,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이 외국인들이 물량을 모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파 시도를 했는데 못 갔어. 그게 다시 내려.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틀 동안 또 외국인 물량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일부 조금 팔아요. 왜냐면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딱 이날 했어요. 100만 주가 들어왔어요. 이날 100만 주가 들어오면서 돌파 시도를 딱 했는데 전고점 돌파를 못했어. 양봉으로 딱 섰으면은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쭉 오르다가 윗꼬리 돌고 쭉 빠졌단 말이에요. 물론 전날보다는 오르긴 올랐지만 그리고 나서 다음날도 또 돌파 시도를 합니다. 시가가 무려 1.74%나 갭을 떠서 출발했어요. 근데 보면 대부분의 이 대형주들은요, 여러분, 이 대형주들은 갭을 뜨잖아요. 이렇게 이날 이제 갭을 뜨잖아. 갭을 뜨면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아침부터 나오는 편입니다. 갭을 띄었을 때. 그래서 특히 이제 정구점 근처에서 못 가니까 이제 쭉 내렸어. 팔았어. 그래서 어제 74,000주를 팔고 금요일 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도 일부 외국인이 조금 팔면서 주가가 일단 보합 상태에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기아는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모아놓은 것도 있고 자, 다시 조정을 조금 받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중심선 요 84,000원대 여기에 이제 중심선이 있어요. 중심선 전후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올랐다가 여기 이 부분에서 다시 지지받고 받는다면 그러니까 83,000원을 안 깨고 요 위에서 잘 왔다 갔다 또 하더라도 버틴다면 다시 한번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아는 연말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좀 반등을 기대하고 기아도 다시 한번 또 전고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도 일단 지난번에 60일선까지 일단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바로 항상 이렇게 이 정도 올랐으면 뭐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항상 좀 조정이 나와야 또 오를 수 있는데 그 조정이 나오는 중요한 자리는 요 중심선 자리다. 그러니까 오늘 음봉이 하나, 둘, 세 번째 음봉이 나오면서 중심선까지 딱 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중심선을 깨느냐 아니면 여기를 이제 지지하는 이 지지 캔들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던 아니면 뭐 도지가 나오던 하면서 중심선 오늘 찍었던 요 저점 70만 정확하게 저점이 71만 6천원인데 이 71만 6천원 이하로 깨지지 않고 버텨주느냐,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외국인들이 최근까지 이제 쭉 들어오다가 오늘은 조금 팔았어요. 근데 이제 기관에서 이렇게 딱 들어와 줍니다. 항상 외국인이 오를 때는 기관이 좀 팔고 또 외국인이 팔 때는 기관이 좀 사고 이러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은 좋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삼성 SDI도 자, 일단 최근에 이제 반등 나온 오름폭에 대한 이 눌림, 자, 이 눌림목을 지금 소화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제 빠질 것이냐, 자, 요게 지금 딱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오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좀 많이 내렸죠, 코스피는. 예, 그리고 오늘 조금 반등 시도를 했었는데 뭐 큰 반등은 아니고 예, 일단 금요일날 하락세를 일단 멈추는 그냥 그 정도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는 반등이 나오고 일부는 또 이제 전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좀 이렇게 지금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삼성 SDI 자, 오늘까지 이제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중심선 지지해주고 반등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카카오요. 자, 카카오 보시면은 카카오가 지난번에 금요일날 지수가 왕창 빠지는데도 이 카카오는 안 빠졌다 그랬어요. 안 빠지고 아래 꼬리를 달고 21선을 딱 지지하면서 다시 종가 부근에 딱 갖다 놓는 이러한 십자형 캔들이 나와줬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도 금요일날 이 외국인이 소량이나마 들어와 주면서 이 주가가 하락하는 걸 방어했다. 그랬더니 오늘도 역시 이 외국인과 기관이
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버티는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이 팔았어요. 개인이. 자, 개인이 냅다 많이 팔았는데 이것을 외국인 기관이 받아줬다.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뭐 외국인 기관이 던지면은 개인이 받고 이랬는데 카카오는 거꾸로 개인이 파는 것을 외국인 기관이 받아주면서 버텼다. 자, 그러면서 계속 125,500원대 자, 이 부분의 종가를 3일째 딱 맞고 있다 이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도 125,500원, 오늘도 125,500원, 목요일도 125,500원. 3일 동안의 종가가 똑같아요. 대단하죠? 예, 이걸 딱 이렇게 만든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125,500원 지지하고 이 지금 지난번에 한번 올라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지금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또 올리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 박스권을 이제 만들고 조정을 갖다 21선 안에서 21선 위로 올라온 다음에 21선을 깨지 않고 21선이 우상향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버틴다면은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고 있다. 자, 그 사이에 61선은 이제 열심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61선이 좀 내려와 줘야 돼요. 이렇게 내려와 주고 21선은 올라가 주고 주가는 버티고 이렇게 있다가 딱 돌파. 그럼 13만원대를 돌파하는 순간 61선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21선에서 버텨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61선 돌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61선이 내려오면서 21선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쯤 한참 지나면은 골든 크로스가 나와요.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가 이때였어요. 이때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길래 데드 크로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다시 나오려나? 그랬더니 악재를 터트리면서 쫙 급락을 했어요. 이제 그 악재를 갖다가 다 이기고선 이제 슬슬 이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요한 게 요 가격대라 그랬죠. 장대 음봉,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이 빵 터진 장대 음봉을 이 돌파시켜 주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근데 딱 그 자리가 중심선이 있는 14만 원대다. 자, 그래서 일단은 14만 원대까지는 일단 어떻게 하든지 올라가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조정을 좀 받더라도 다시 한번 중심선 그리고 나서 이 장대 음봉, 자,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조정을 보이고 또 올라갈 것이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카카오는 지금의 중요한 것은 지수가 조정이 나와도 장 상황이 안 좋아도 어쨌든 지금 21선을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 앞으로 요 박스권 13만 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지금 이제 똑같죠.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은 또 이제 버티면서 양봉을 만들어 줍니다. 즉 40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겠다. 특히 이제 121선 위로 이제 안착한 다음에부터는 계속해서 일단 지지를 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61선. 뭐든지 추세가 변하고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61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 이거예요.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그다음부터는 주가가 하락 추세로 바뀝니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내려오면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또 상승 추세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21선과 61선의 이평선과의 관계, 즉 뭐예요? 이게 바로 정배열로 전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가장 기본적인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21선이 61선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는 소리는 61선을 21선이 깨고 밑으로 빠지면서 어때요? 21선보다 61선이 더 높죠. 그게 이제 점점 벌어졌어요. 이만큼이나 벌어져 있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줄었어요. 이만큼으로. 더 줄어야죠. 점점 더 줄어. 그럼 더 줄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가가 최소한 21선 밑으로는 떨어지지는 말아야죠. 그래서 21선 밑으로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1선 위로 주가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61선 위로 넘어가면은 21선을 땡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21선이 더 빨리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61선과 21선이 자연스럽게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61선 위로 자꾸 빨리 올라가라고 이렇게 재촉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42만 원, 자, 여기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장대 요 플랫폼 규제에 대한 악재가 나오기 전에 61선 지지하면서 반등이 딱 나왔죠. 그러면 61선을 지지였는데 이걸 깨면서 이제 저항으로 바뀌었죠.
그럼 저항이 됐으니까 저항을 돌파를 하면은 다시 지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서 지금 올릴 때 여기서 누가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이걸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규제 폭탄을 맞았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빠질 만큼 빠진 다음에 최근에 반등을 주고 있는데 60일선을 다시 돌파시키게 되면은 위에 매물이 없습니다. 이평선에 대한 저항은 없고요. 매물은 있어요. 매물은 있는데 이평선에 대한 저항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매물이 바로 이때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던 요 자리 이 물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42만 원을 돌파시켜 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물량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소화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42만 원을 바로 돌파하지는 못하더라도 41만 원과 42만 원 사이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해주면은 이 가격이죠. 요 가격대 물량을 소화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려서 추세가 전환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올라가게 된다. 그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수급이 어떻게 되나 하고 보니까 기관에서 이제 조금 들어와 줬어요. 오늘은 기관에서 들어와 주면서 주가 하락을 막아줬고 외국인은 이틀째 조금 이제 매도를 합니다. 뭐 큰 물량은 아니고요. 전일에 이제 금요일 날 지수가 많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또 한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자 60일선 42만 원 돌파를 한번 이번 주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KB금융입니다. 자, 금융주들 최근에 이제 아주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고점이요, 직전 고점이 딱 있어가지고 이쯤 오니까 이제 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서 주가가 조금 눌리긴 했지만 20일선을 지지하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자, 오늘은 전일 금요일 날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금요일 날은 뭐 대형주들은 다 하락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정이 좀 나왔지만은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도 외국인은 소량이나마 들어오면서 버티는 모습이고 오늘은 좀 이제 팔아요. 하지만 20일선을 지지하는 기관에서 물량이 들어와 주면서 일단 버티는 모습이다. 21선을 깨지 않고 여기서 좀 이제 버텨서 여기서 이제 좀 이 횡보를 해줘야 돼요. 물량을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스권을 만들었던 자리를 계속 이 자리를 이제 저항선으로 삼고 있었는데 여기를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56,0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즉 21선 56,000원대 자 이런 가격을 지지하면서 지지를 해줘야 또 이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저항대였죠. 저항대였던 것을 돌파한 이후에 또 눌림에서 지지 보이고 다시 한번 또 반등. 자 이렇게 되면서 거의 이제 N자 패턴 같은 모양이죠. 지난번에도 이제 올랐다가 조정받고 또 오르고 조정받고 또 오르고 자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자 이 59,000원대 자 59,000원대 이제 6만 원이 바로 이제 눈앞에 있어요. 야 6만 원을 한번 돌파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금융 지주도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전고점이 얘는 이제 48,000원이었죠. 48,000원까지 쫙 하고 이제 오르려다가 자 직전에 이제 대부분 다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나 똑같이 이제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추세가 하나금융 추세는 이제 요런 패턴을 그리면서 가죠.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쭉 연결했을 때에 자 요런 상승 터널을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올라갔다 내렸다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추세선 이 하단 부분까지 또 이제 쭉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또 지지를 받고 반등을 주면서 다시 한번 또 전고점을 향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오늘은 금요일날 하락에 대한 지지가 나오는 그러한 캔들 모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또 내려왔으니까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지지가 되는 도지형 캔들을 좀 그린 다음에 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한번 돌파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은 지난번에 8월 달에는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쫙 하고 이제 반등이 멋지게 나왔죠. 자, 그리고 지금 요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반등이 아직은 안 나와요. 그죠? 그렇지만은 뭐 그렇다고 5만 원대를 깨고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정기에 있다. 좀 정체기에 있다. 근데 뭔가를 기다리는 모양이다. 수급이 현대건설의 특징은 뭐예요? 외국인은 떨어질 때 사고 기관은 또 오를 때 사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떨어지지도 않고 있으니까 횡보하죠. 이렇게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사이를 횡보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요 안에서는 지금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다. 지금 보면은 구간 안에서요, 10월 중순부터 볼 때면 기관이 들어올 때는 외국인이 좀 팔고, 또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기관이 좀 팔고, 그러다 최근에는 이제 같이 팔다가 오늘 또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오늘 쌍끌이가 들어와 주면서 양봉이 딱 쓰면서 역시 5만 원대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은 좋아 보인다. 그리고서 이제 5만 2천 원대 여길 돌파해야 돼요. 왜냐면 여길 돌파하게 되면은 일단 이평선들 60일선까지는 다 돌파를 해주는 거고, 자, 그리고선 이제 중심선, 이 중심선이 자꾸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서 조금 이게 좀 별로긴 해요. 더 안 올라가고 이제 수평이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중심선 부근을 돌파시켜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상승 추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중심선, 즉 53,000원대를 돌파시켜줘야지 된다. 그래서 그런지 53,000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5만원대 초반에서 계속해서 힘 모으기를 하고 있고,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들어와 주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면서, 자, 이번 주에 요 60일선 52,000원, 야, 1단계로 52,000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지난 금요일 날 이 21선 위로 이제 한번 장중에 한번 딱 뚫었어요. 이렇게 뚫었다가 지수 밀리면서 쭉 빠져가지고 다시 21선 밑으로 빠지는 바람에, 자, 이 12만 원대를 깨면 안 되는데, 일단 오늘 전일 거래량 터지는 음봉에도 불구하고 12만 원대를 안 깨는 모습입니다. 12만 500원에 마감을 하면서 일단 전저점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보면 무슨 거래량이면 외국인이 냅다 파는 거래량이에요. 50만 주를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것을 기관이 산 게 아니고 개인이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관도 팔고. 그런데 여기를 지켜진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지금 바닥에서 외국인이 냅다 매도를 하면서 이 12만 원을 깼으면은, 아, 이게 또 21선 맞고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싶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저점을 지지를 한다는 것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요 21선 위로 빨리 안착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 LG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21선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지금 수급이 외국인의 수급이건 기관의 수급이건 조금만 더 들어와 주면서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서 안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바닥을 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12만 원을 깼다, 음봉으로 깼다, 이러면 좀 이제 상승 추세로 아직은 접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번 주가 이제 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저점을 깨고 추가 하락이 나오느냐, 자, 21선을 돌파하고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 금요일 날 양봉으로 그냥 끝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 12만 원대를 어쨌든 이제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고요. 자, 이번 주에 다시 21선을 복귀를 해줘야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거래량이 제법 터졌는데, 이 거래량 터진 이 윗꼭지요, 요거를 이제 나중에 21선을 돌파한 다음에 슬슬슬 이렇게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좀 제대로 올라갑니다. 항상 거래량 터진 꼭지점,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넘으려 그러면 13만 원을 돌파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21선 위로 안착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LG전자 뉴스나 이런 거는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 지금 단지 이제 바닥권에서 돌리기 위한 수급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12만 원대를 지지를 하면서 21선을 한번 돌파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때보다도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또 갖고 계신 종목 중에 또 어려운 종목들, 또 지수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사이에 또 안 오르는 종목들 가지고 계시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에 문자로 매수가, 또 종목명, 또 비중, 또 사연 이런 것 등을 쭉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개별적으로도 다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